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도 더운데 코미디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미디 제목은 문재인 대통령 옥탑방에 사는 박원순 시장에게 선풍기 보내다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북구 서울시 강북구 삼명동의 옥탑방에서 에어컨 없이 한 달 살이를 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선풍기를 보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를 했어요. 박 시장은 27일 밤늦게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가지고 삼명동 옥탑방에 선풍기가 들어왔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무더위에 수고한다고 보내셨다. 감사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박 시장은 마치 신접살림에 전자제품 하나 장만한 것처럼 아내가 좋아서 어찌할 줄 모른다며 부부가 함께 선풍기를 조립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지난 22일 옥탑방에 입주해 일주일을 보낸 박 시장은 시민의 삶에 큰 변화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답니다. 무더위 속에서 박 시장은 선풍기 2대만 놓고 지내고 있었답니다. 자신의 방에 하나, 보좌관들이 돌아가면서 머무르는 방에 한 대를 놨는데 선물이 들어와서 이제 3대가 됐습니다. 박 시장은 이번 주말에도 개인 일정을 보러 나갈 때 외에는 삼명동에서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따져볼 일이 있습니다. 첫째,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근무를 해야지 왜 삼명동의 옥탑방에서 근무합니까? 삼명동의 옥탑방을 빌리는 돈은 누가 냈습니까? 박원순 시장이 개인으로 부담을 했습니까? 아니면 예산으로 부담을 했습니까? 예산으로 부담했으면 이건 낭비입니다. 아니, 서울시장 집무실이 광화문에 있는데, 시청 청사에 있는데 왜 따로 돈을 써서 옥탑방, 그 불편한 옥탑방에서 근무를 합니까? 혹시 이게 여기서 근무를 하지 않고 출퇴근은 서울시청에서 하고 잠은 거기서 자는지 그 분간을 제가 못하겠는데 어쨌든 마찬가지죠. 돈 드는 거는 관사에서 자야죠. 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옥탑방에서 잡니까? 그러면 이중으로 전기값 드는 거 아닙니까? 이중으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서울 시민들이 시장을 만나러 가려면은 어떻게 하면 시청으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옥탑방을 찾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찾죠? 삼명동의 옥탑방, 서울시장이 있는 옥탑방에 어떻게 찾아갑니까? 아마 시위대는 찾아갈 거예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찾아갑니까? 택시 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또 보좌관을 데리고 있답니다. 보좌관들이 돌아가면서 머무르는 방이 옆에 있다고 그래요. 왜 보좌관을 이렇게 고생을 시키죠? 보좌관은 자기 집이 있습니다. 아니, 혼자서 옥탑방에서 무슨 그런 체험을 한다면은 나름대로 그것도 이상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왜 보좌관을 데리고 옵니까? 보좌관의 의사에 반해서 데리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좌관이 있을 자리 같으면 꽤 옥탑방이 아니라 꽤 괜찮은 펜트하우스 정도 안 되는 건 모르겠어요. 그 다음, 지금 서울시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 북한군이 쳐들어올 때 서울시의 방어를 책임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비상시에 만약 북한군이 쳐들어왔다고 했을 때 박원순 서울시장은 통신이 잘 되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암호 통신이 딱 작동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옥탑방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서울에서 큰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옥탑방에서 지휘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 통신망이 있습니까? 군하고 통하는 통신망이 거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비상시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죠. 더구나 여름에 큰 홍수가 날 수도 있는데 옥탑방에서 지낸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선풍기는 왜 보내는 거죠? 선풍기. 이건 혹시 김영란법에 해당 안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선풍기를 산 돈이 궁금해요. 개인 돈인지 예산인지. 예산이라면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선풍기를 줄 필요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서울시장만 선풍기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독거노인이라든지 가난한 사람 선풍기 살 돈이 없어가지고 요새 기사를 보면은 고등학생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혼자 사는 노인네들한테 선풍기 선물하는 기사가 가끔 나옵니다. 그런 분들한테 선풍기를 선물해야지 왜 서울시장에게 선풍기를 선물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선풍기를 보내고 박원순 시장이 이걸 공개한 것은 쇼죠. 쇼 목적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죠. 받았더라도 가만히 있어야죠. 선풍기 받았다고 선전하는, 그것도 고맙다고 선전하는 이런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굴한 모습. 왜 지금 자라나는 젊은 세대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게 모범이 됩니까? 모범이 됩니까? 선풍기. 지금 그러지 않아도 문재인 대통령은 잘 돌아가는 원전을 연달아 문 닫게 해가지고 지금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비상이 걸려 있으면 조금이라도 전기를 아껴야죠. 그러면 선풍기 보내면 안 되죠. 혼자서 더위를 견디도록 해야 지금 옥탑방에서 땀을 흘려야 될 거 아닙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땀을 흘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걸 왜 공개를 합니까? 이때부터 모든 게 쇼가 되어버린 거죠. 지금 이 기사에 붙은, 제가 일부러 한겨레신문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이 기사에 대한 한겨레신문 인터넷 독자들이 반응은 어떤지. 압도적으로 박원순, 문재인 생쇼 하지 마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쇼는 역효과입니다. 역효과. 이런 쇼를 하겠다는 것은 국정 운영에서 국민들을 쇼 관객으로 보는 거 아니겠어요? 쇼의 관객. 쇼라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대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속이는 대상으로. 4.27 판문점 선언 나오기 전에 그때 청와대가 만든 식단이 뭐였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주영, 그리고 김일성 숭배자, 윤희상의 고향과 관계되는 무슨 음식을 모아서 이런 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걸 비판하지 않은 언론, 이것을 무슨 기사 끌으라고 좋아하는 언론이 있으니까 만만하니까 이제는 선풍기 선물 쇼가 또 나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장 부자로 만든 대통령이죠. 그러나 근금 절약하는 데서는 1등이었습니다. 근금 절약의 챔피언이 이승만, 박정희 두 분입니다. 한국 사람을 가장 부자로 만들어준 두 대통령은 근금 절약하는데도 1등이었는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알리지를 안 했습니다. 쇼를 안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알려진 사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집무실의 화장실 물통에 벽돌이 한 장 들어 있었어요. 물을 아끼려고. 아무도 보지 않는 2층 집무실 화장실 물통에도 벽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무실에서 부채가 나왔습니다. 파리채가 나왔어요. 그리고 선풍기가 나왔습니다. 청와대도 여름에 에어컨을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될 때까지는 틀지 못하게 해놓으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직물을 보니까 파리가 들어와서 파리채, 그리고 부채로 땀을 씻겼습니다. 그렇게 하면 몰라도
그렇게 할 때는 그런 시절에는 선풍기 선물이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에어컨 시절인데 박원순 서울시장의 옥탑방 쇼에 문재인 대통령의 선풍기 쇼가 합쳐지니까 뭐 긍정적인 효과는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웃고 있겠죠. 코미디니까 뭐 저질이든 고질이든 코미디는 사람을 웃기는 거니까 그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단 하나, 이런 쇼를 통해서 예산 낭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국민을 속이는 수단으로서 이런 쇼를 하면 안 됩니다. 더구나 안보 문제까지 쇼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죠. 안보까지도. 김정은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포옹하는 게 그게 남북한의 화해로 갑니까? 안보까지 쇼의 대상으로 삼으면은 그것은 위장평화 쇼죠. 참 이상한 나라인 게 분명한 게 홍준표 대표가 위장평화 쇼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말이 심하다. 이렇게 또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확한 용어를 들이대면 너무 심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많아요. 특히 보수 우파층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장평화쇼를 보고 위장평화쇼라고 하면은 위장평화쇼를 한 사람이 깜짝 놀라야 될 텐데 보수 우파에 속하는 사람이 그게 너무 과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노예 근성입니다. 노예는 진실을 두려워합니다. 보수 우파라면서 노예 근성 가진 사람 참 많습니다. 그게 위장평화쇼 아니었습니까? 위장평화쇼, 또 점잖은 말이죠.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위장평화쇼를 이야기하니까 선거에서 졌다라는 말도 아닌 억지를 만들어서 용감한 사람을 욕하는 게 그게 한국 보수 우파의 다수는 아니지만 사대주의적 근성입니다. 그런데 선풍기 쇼는, 옥탑방 쇼는 이게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하지만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 국민은 학력이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그리고 국민 평균 IQ가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 가장 많이 배웠는데 또 하나 세계가 있습니다. 정치적 선동에 넘어가는데 세계 1등입니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어른의 30%고요. 배울수록 더 많이 속는데도 1등입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문재인 이런 사람들은, 이런 정치인들은, 좌파적 정치인들은 선전선동을 가장 중요한 정치 도구로 사용하니까 국민들을 쇼의 대상으로 보는 모양입니다만은 쇼를 너무 오래 하면은 실증을 내게 됩니다. 실증 나면은 쇼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런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쇼가 끝나면 현실이 나타납니다. 현실과 부딪히면은 깨지는 수가 있습니다. 선동 세력이.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파는 선전에 능합니다. 선전, 선동을 조직 활동처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선전의 목표는 인간 이성이 아닙니다. 선전, 선동의 말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선전은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이고 선동은 거짓말을 널리 알린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동은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고 선전은 인간의 이성에 호소한다. 이런 구분은 있습니다. 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정치에 들어오는 걸 넘어가지고 외교 안보 분야에까지 이게 확산되는 게 오늘날 한반도의 현실입니다. 4월 27일 문재인, 김정은 두 사람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포옹하고
하는 것이 근사한 그림이 돼가지고 하나의 환상적인 평화 무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도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 만난 그 사진 하나를 가지고 회담에 성공했다. 이제 핵위기 없어졌다라고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선전선동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정치나 이제는 외교에서도. 그러나 북한은 선전선동을 하는 주체니까 절대로 선전선동을 하더라도 그들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주 냉정합니다. 넘어가는 것은 거기에 선동당한 언론, 특히 한국의 언론, 또 미국의 일부 언론, 또 언론이 선동당하면 여론도 선동당하는 것이죠. 다만 이런 선전선동에는 끝이 있는 법입니다. 이게 영원히 가지는 못합니다. 국민이 정신 차릴 때가 있죠. 북한의 경우에는 포갑정권이니까 국민들이 정신 차릴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선전선동을 계속합니다. 하다가 쉬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선전선동을 하다가 쉬면은 금방 국민들이 재정신 차리니까 계속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총화라고 해가지고 다 끌어 모아놓고 상호 비판하게 하고 선전선동. 그러니까 북한 체제는 어떻게 보면은 자전거와 같습니다. 자전거는 계속 달려야 넘어지지 않는데 선전선동으로 달리는 북한 체제는 계속 선전선동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대한민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이 좌파적 성향의 정치인들은 그런 분야에 상당히 강합니다. 양극화 선동, 헬조선 선동, 일대 99 선동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쇼를 연출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상가족 상봉 이거 쇼입니다. 왜냐? 이상가족 만났다가 헤어지면 영원히 생이별이에요. 편지를 주고받을 수도 없습니다.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상봉해가지고 북어에 살든 남에 살든 쇼죠. 쇼. 판문점 회담 때 식단 꾸미기 쇼. 문재인 대통령의 호프집 미팅 쇼. 최근에는 박원순 시장의 옥탑방 체험. 이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가 재밌는 취재를 했는데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옥탑방 체험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동원된 경찰 병력의 연 인원으로 528명이랍니다. 528명 동원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최저임금 등등 적용해가지고 계산하면은 3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월간조선 사이트에 실린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박원순의 삼양동 옥탑방 체험 당시 경찰 병력 528명이 출동한 까닭은 경찰 서울시 협조 요청 이후 집회 관리 이유로 박원순 옥탑방 주변에 16회에 걸쳐 병력을 배치했다. 그러니까 옥탑방에 서울시장이 있다는 걸 알고 시위대가 몰려오니까 경찰이 배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22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소위 강남과 강북의 격차 해소 방안을 구상한다는 명목으로 서울시 강북구 삼명동 소재 한 주택의 옥탑방에 입주했습니다. 이날 박 시장은 그의 부인 강란희 씨와 함께 이삿짐을 풀고 난 직후 기자들에게 절박한 민생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고 강남 강북의 격차를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하는 데는 보통 고독이 필요합니다. 고민은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해야 돼요. 고독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동을 보면 그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임시 거주할 옥탑방 임차에 빌리는데 200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서울시 예산이겠죠. 서울시는 또 박원순 시장의 옥탑방 체험에 필요한 물품을 사들이는데 78만 5,900원을 썼다. 뭐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옥탑방 체험을 할 당시 해당 주택 앞에서 박 시장에게 항의 시위를 하던 이들이 온라인상에 올린 동영상에 따르면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휴일에 박 시장의 옥탑방에 전복죽과 삼계탕, 육수, 생수 등을 배달했는데 이 역시 서울시 예산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월간조선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월간조선 취재에 따르면은 지난 7월 22일 입주한 이후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서울 강북경찰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시민과 동고동락 관련 삼양동 숙소시설물 보호 및 안전 확보 협조 요청. 총무과 주무관이 기한하고 총무과장이 결재를 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공문에서 현재 삼양동 숙소 앞 집회 신고가 7월 23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등 물리적 충돌 및 신변 위협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어 숙소시설물 보호 및 신변 안전을 위해 서의 경찰 병력 지원 등 협조 요청을 드리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북경찰서는 박원순 시장의 옥탑방 인근에 총 16회에 걸쳐 경찰 병력 528명을 배치했습니다. 연인원이겠죠. 528 연인원으로. 주로 박 시장의 출퇴근 시각에 집회 관리 명목으로 경찰 병력이 배치됐고 1회 평균 출동 병력 수는 28명, 적을 때는 15명, 많을 때는 160명이 박원순 옥탑방 주변을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란스러우면은 고독하게 그 구상할 분위기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훌륭한 서울시청 청사와 관사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버리고 가난한 생활 체험을 하고자 하였더라면은 조용하게 했어야 되죠. 간소하게 했어야 되고 수행원도 데리지 않아야 합니다. 수행원도. 그리고 알리지 않아야 되죠. 우선 어디서 내가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야 되죠. 알리니까 시위대가 몰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청사와 관사에서 근무할 때보다 돈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게 시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아마 고독한 구상, 고민에도 지장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옥탑방에서 고생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선풍기를 보냈다 해가지고 그 장면을 또 홍보를 했는데 선풍기 받은 것까지 홍보하는 게 이게 좀 남자답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답지 못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그런데 쇼에는 반드시 공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끝납니다. 쇼가 현실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쇼가 화려할수록 길어질수록 사람이 실정이 나고 뒷맛이 좋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